네, 안녕하십니까.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새로운 빅데이터 스트림으로 확장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주제로 오늘 오라클 코리아 임상배 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주제가 되게 거창한데 예. 네.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먼저 간단하게.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은 그 기존에 이미 투자하셨던 그 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환경을 네. 지금 새로운 챌린지로 다가오는 빅데이터 환경에 네.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뭐 새로운 것도 살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빅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어떻게 잘 개선시킬 건지 활용할 그렇죠. 건지 그죠? 네.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십니다. 네. 네. 그럼 요즘 그러면 그 게스트님께서는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관련된 분들 현업에 있는 분들 많이 네네. 만나시겠네요. 예. 네. 어떻습니까? 그분들 요즘 뭘까 심정이랄까 요즘 어떠시니 그분들의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과 실제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그룹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하도 이제 국내나 글로벌하게 빅데이터라는 게 이슈가 되고 네. 오픈 소스 쪽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그 서점에 가시면 네.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제는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네. 그 오픈 소스 빅데이터 관련된 그 서적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내가 저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과 네. 의구심 같은 게 들으시는 네. 거고요. 아까 그 상품으로 주신 그 책이 공부가 즐겁다는데 네.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걸 이제 어떻게 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보계 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거의 한 20년 정도 투자하셨던 그런 이제 그 의사결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기존에 투자했던 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걱정을 같이 하고 계시고 네. 저희 이제 오라클 같은 벤더가 나서서 이런 것들의 R&R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 비용을 아예 안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적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마디로 심정이 참 복잡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 환경이 돼가지고 기존의 환경하고 약간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비교해 주면은 좀 이렇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먼저 저장하고 처리하는 면에서 네. 빅데이터 쪽으로 기술이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거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존 방식은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어서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노드라는 DB 쪽으로 가져와서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로직이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죠. 처리를 하게 되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환경으로 오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비관계형,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로직이 읽기가 그렇죠. 어려워진 거죠. 올릴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코스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으니까 프로그램을 데이터 있는 쪽으로 내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셨던 기술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반대 아키텍처를 취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하둡이고요. 네. 그래서 하둡이라는 기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 실제 코어되는 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데이터 있는 쪽으로 보내고 데이터에 있는 쪽에서 데이터 있는 바로 그 위에서 프로그램이 도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저장 처리하는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근데 분석하는 쪽도 결국 데이터 쪽에서 분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통적으로 그 고급 모델링이나 고급 분석을 하는 기존의 인프라를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 데이터를 추출을 하시고요. 그 추출된 데이터를 그런 이제 고급 분석 플랫폼에 맞는 형식으로 또 컨버팅을 따로 하세요.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데이터 이동에 대한 코스트가 그 분석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컨선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도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띠고 있다가 다시 데이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복제가 되니까 실제 원래 의미했던 그 보안성을 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빅데이터 컨셉의 그 분석 기술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있는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데이터가 있는 현재 분석할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분석도 바로 하자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술들을 오라클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네네. 하고 있는 그런 필요한 기능들과 또 이제 빅데이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속성들도 있잖아요. 예, 데이터를 맞습니다. 봤을 예, 때, 예. 네, 일본 그런 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예. RDB에 말씀 예, 하도하고는, 네, 그래서 그 최근에는 네, 그 저희가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오픈 소스만을 가지고 그 빅데이터 관련된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네. 의견도 있었고 네. 일부 바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픈 소스만을 하시는 분들도 오픈 소스 기술만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기술과 기술을 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쓰는 것이 큰 트렌드고 실제 그렇게 빅데이터 관련 아키텍처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잘하는 그런 펑션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둡이라는 기술이 또 잘하는 그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림을 보시면 그 개별 항목보다는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조화롭게 써야지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그런 펑션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요새 만들어진 데이터 웨어하우싱 말고 기존에 이제 10년째 만들어진 데이터 웨어하우싱도 충분히 빅데이터 시대에 충분히 이걸 활용하고 강화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예, 뭐 맞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투자한 자산을 활용하는 거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존 보유 스킬의 활용이는데 기존에 10년 전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싱에서 운영됐던 그런 스킬들이 네.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음.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오면서 네. 데이터가 많아졌고 복잡해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분석하기 위한 단계를 보면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정제가 된 후에 네. 실제 분석이나 공유될 형태의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면 빅데이터의 특성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정보계나 기관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 IT 어떤 투자 관점으로 보면 그 빅데이터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던 정보계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빅데이터 활용해 기업의 어떤 코어 시스템으로 네. 조금 더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온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기존 다양한 이제 비정형 데이터 많을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제해 놓으면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충분히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 활용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도 있을 거고 솔루션들이 있다 얘기하면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거의 어떤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공급원이 되겠네요. 데이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쪽에 그 P&G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굉장히 큰 기업을 보면 그분들도 그 정보계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둡이란 시스템을 고민하고 도입을 하고 썼던 이유 자체가 하둡이란 시스템의 아레나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공장으로 아레나를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둡이란 플랫폼에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그 집어넣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보계 쪽에 조금 더 신선하고 조금 더 고급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공장 역할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데 좋지만 여기 R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얼핏 생각에 R 이거는 그냥 하드베이스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얘 오픈소스 같은 것도 그러면 기존에 내가 있던 RDB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야? 잘 매칭 안 된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우에 대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개념은 되게 좋지만 실제로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되게 또 뭐 엄청난 또 기업에 있어서 커다란 또 투자와 신규 그룹이 있으면서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약간 현실적으로 약간 비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방법론을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이런 걸 하기 위한 오라클 플랫폼인 거고요. 네. 자, 뭐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런 이제 DW에서 이 빅데이터 정제된 걸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툴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가 네, 예전에 네. 있었는데요. 네. 그 통계를 보면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SQL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죠. SQL에서 네. 조금 더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그 설명 들으셨던 그런 CEP 컨셉의 패턴 매칭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는 또 패턴 매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기반의 그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급 통계 모델.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고객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패턴은 결국엔 룰이고 네. 그렇다면 그 룰을 만들기 위해서 그 통계 분석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네. 인디비 어널리틱이라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인디비 어널리틱의 기술로 활용되는 것이 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하둡과 RDBMS를 조화롭게 쓰려면 네. 실제로는 RDBMS와 하둡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결 환경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DBMS,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중심에 두고 아키텍처링을 하시고 기능을 고민하시고 어떤 분석을 하실지를 네.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하시면 네. 기존의 정보계 시스템을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일단 저는 딱 보는 게 그럼 기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SQL로 네네. 뭔가 이게 패턴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그거부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예, 하죠. 그러시죠. 네. 우선 그 패턴 매칭이 흔히 되는 활용 그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는 그 사기 탐지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방문하셨던 그런 정보에 대한 세션 정보를 그 요약 분석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보들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 쓰는 그런 그 샘플 사례들을 좀 보면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발생된 위치에 상호관계를 룰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룰을 기존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하둡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코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SQL 기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오라클 12C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11G에서는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예, 12C에 새롭게 그 오케이. 추가된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패턴 됩니다. 매칭이 했었구나. 예, 맞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지리 정보 같은 것들 하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동일 계정이 오케이. 다른 위치에서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사기 탐지가 되겠습니다. 주가 분석서부터. 예, 주가 분석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뭔가 일단은 패턴 매칭을 하는데 좀 너무 아주 복잡한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 아까 한 것들은 아까 두 번째 기능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복잡한 그런 기능들은 그 통계 분석이라는 이런 모형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런 거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급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룰을 저런 패턴 매칭이라는 거로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으신 거죠. 네. 자, 그 여러분 인메모리 DBMS인데 그럼 이런 패턴 매칭하는 것들은 인메모리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존에 그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오라클이 지난 그 2013년 OOW에 어나운스한 기능 중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새롭게 나온 그 이 기능은 오라클 DB 기존에 디스크로 쓰시던 거를 테이블이나 특정 파티션이나 이런 데이터를 그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그 분석 보고서 같은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그런 기전이 들어가 있고요. 기술적인 뒷받침은 기존에 이제 그 로우 베이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컬럼 베이스로 되어 있도록 메모리 기반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통 분석 리포트 같은 것들은 그룹 바이 현상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정 컬럼에 대한 그 특정한 오퍼레이션을 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모리 기반으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나운스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목표치는 그 기존 그 분석 리포트에 비해서 100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오픈월드에서 데모를 한 걸 보면 약 1300배 이상의 그런 성능 향상 효과를 나온 데모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새로운 뭐 인메모리 DBMS를 또 추가로 구매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그냥 아니고 그냥 예. 메모리에다 올리는 거 그거 예, 하는 맞습니다. 걸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네. 어플리케이션을 변화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SQL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플리케이션 티어는 그대로 있고 데이터베이스 티어를 조금 더 빠르게 훨씬 네네. 빠른 그런 성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뭐 간단한 패턴 매칭들은 기존의 SQL로 네네. 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복잡한 아까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우리가 어떤 통계 언어 같은 것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R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쪽은 R을 어떻게 우리가 기존의 DW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일단 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 네. R 관련해서 아까 그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둡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생각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 제가 우선 그 R과 그 데이터베이스 하둡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R이라는 그 통계 기능이자 이 툴은 그 하둡이라는 기술과는 태생적으로는 다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R은 기존에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PC 환경에서 그냥 쓰셔도 돼요. 네네. 굳이 하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를 하둡 기반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R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시스템과의 그 편한 그런 연계성 같은 네. 걸 제공하고 있고요. 템플릿도 많고 비주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R을 하둡과 연동하고 하둡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PC에서 하실 수 있고 하둡 연계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R이라는 거를 쓰실 때 그 기본적인 제약 사항들이 그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뭐 메모리라든지. 메모리 이슈나 코어 이슈에 대한 그 멀티 코어를 못 쓰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과 작업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R 쓰시는 환경의 95% 이상은 윈도우 PC의 메모리 기반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꿔서 설명드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DB 같은 경우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R 가지고 하는 분석의 거의 99.9%는 그 기존의 데이터가 이미 정형화가 돼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R의 어떤 패키지를 돌리시거나 하면 그 데이터가 이미 2차원 테이블 형식처럼 네.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고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거는 우리가 지난 그 수십 년간 해왔던 RDBMS 환경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가장 정제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R이 네. 어떻게 보면 DB 안에 얘가 네. 인베디드 되는 것 같은데 네네. 활용하려면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기능적인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그 오라클이 R을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놓으면서 그 도움을 드리는 그 기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고객분이나 분석가분이 기존에 쓰시던 R 스크립트를 쓰시면 그 R 스크립트를 오라클에서는 트랜스페런시 레이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SQL로 변환을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에서 자주 쓰는 그런 그 펑션 중에 네. aggregate라는 펑션인데 그것이 실제로 SQL로 보면 그룹 바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SQL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데이터를 PC에다 놓고 그런 펑션을 쓰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커지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R 스크립트를 SQL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R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기능을 다 SQL로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R을 여러 개를 그 수행을 시켜서요. 데이터를 나눠서 동시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패럴럴하게 동시에 수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고객분이나 분석가분한테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죠. 네네. 아키텍처적인 큰 차이는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자 PC 환경으로 다 가져오시고 거기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메모리에 올려놓고 다 작업을 네네네. 하시는 거고요. 빅데이터인데 메모리에 다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것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컴퓨팅 파워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PC는 아무리 좋아도 네. 수십 코어나 수십 기가의 메모리를 갖고 쓰시진 않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쓰시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구비를 해놓고 쓰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 같은 거 훨씬 더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아까 뭐 보안의 이슈도 없어지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이거는 어디서 이게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네. 그 일반적인 R을 썼을 때랑 인디비로 R이 돌았을 때 어떤 성능 차이를 네. 그 저희 동일한 오라클 플랫폼 가지고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플랫폼이 틀리면 그건 그 그렇죠. 비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동일한 오라클 엑사데이터 플랫폼에서 인디비로 안 도는 그냥 일반 R을 가지고 돌려본 것과 그리고 인디비로 도는 R을 돌려본 그 성능 수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LM이나 알파트라는 그 계산에 대한 그런 함수를 수행을 했을 때 관련된 예측치를 계산하는 함수를 수행을 했을 때 네. 각각 성능 수치가 20배에서 123배 정도 더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R 쓰시는 환경과 인디비로 R을 썼을 때 확실한 어떤 성능적인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는 그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기존의 R 환경에서는 아예 수행이 안 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네. 인디비 환경으로는 수행 가능한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메모리 제약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럼 DW에서 하려면 뭐 그래도 뭐 하드웨어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그 기존에 쓰시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중에 11지 R2 이상을 쓰시는 경우에는 그 저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이라는 기능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좋은 성능을 내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라클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그 월드와이드하게 공급하고 있는 엑사데이터 기반을 저희가 레커멘드 해드리고요. 네.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하셨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실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노드에서 전원 연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엑사데이터 환경에서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계산을 먼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DB 노드의 부하를 오프로딩을 해서 네. 예전으로 보면 스토리지는 단순 스토리지였는데 지금 스토리지는 좀 더 똑똑한 스토리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티어 제로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엑사데이터하고 네. 이건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예. 네. 만약에 하둡 환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오라클이 그 엑사데이터와 동일한 그런 컨셉으로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하둡 클러스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하둡 클러스터 기반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비슷한 스펙의 그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놓고 배치 작업을 돌렸을 때 저희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한 6배 이상의 성능이 내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화면입니까? 지금 예. 그 제가 앞서서도 좀 공부 자체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SQL을 잘 하시던 DBA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이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SQL을 일부 쓰시는 분들 중에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하둡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하이브를 어떻게 하고 뭐 피그나 아니면 자바로 맵리스 코드를 짜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러닝 커브를 없애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내용을 오라클 SQL로 쿼리하고 기존의 오라클 SQL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 조인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에 보시는 저 기능이 그 앞서 있는 내용은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하둡 클러스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네네. 하둡 클러스에 있는 내용과 오라클 DB에 있는 내용을 오라클 DB에서 오라클 SQL만 아시는 분이 오라클 SQL 풀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아키텍처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빅데이터 환경에 조금 더 적합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존에 갖고 계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팩토리가 필요한데 이 네. 팩토리 자체가 하둡이라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공급받은 이후 혹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급 분석을 하실 때 별도의 어떤 플랫폼을 갖추시는 것이 아니고
인디비 환경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DW를 기준으로 해서 하둡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알고 계신 오라클 SQL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또 요즘 또 이제 보안이 또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보안 관련된 또 고려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하둡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 특히 이제 저희 오라클의 그 인프라 측면이나 보안 측면에서 그 컨설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고객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이미 고객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팔러시도 잘 갖춰 계시고, 그런데 하둡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이걸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저희 오라클을 많이 찾아오시고요. 오라클은 하둡 관련된 보안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증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용자나 서비스가 과연 그 정확한 사용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 부여가 적합하냐를 보는 것이죠. 마지막이 이런 과정들을 감사할 수 있는 오디트 기능이 되고요. 요즘은 또 암호화 관련된 그런 그 리퀘어먼트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화면인 것 같네요. 그죠?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인 하둡 시스템 가정이 굉장히 안전한 네트워크망에 있다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안 모델이 처음에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그 하둡 클러스터로 된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부분이고요. 그 옆에 닥터 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이제 해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해커분이 해킹하는 방법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그 당부 말씀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잘못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모델의 어떤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리눅스 시스템을 하나를 그냥 설치를 하시고요. 그 본인 PC에 그리고 본인이 루트이기 때문에 슈퍼유저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임의로 하둡 시스템에서 활용하라는 슈퍼유저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둡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으셔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슈는 하둡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 금방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하둡 클러스의 IP 주소 정도예요. 그렇게 하면 마치 저 닥터 이블이라는 분이 그 하둡 클러스터에 권한 있는 사용자인 양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굉장히 무서운 커맨드가 들어있는데 이제 RMDIR 같이 굉장히 무서운 커맨드를 하면 실제로 그 디렉토리 전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오라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방지 세 가지 단계겠죠. 인증부터. 인증 관련해서는 MIT에서 개발한 커베로스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커베로스라는 프로토콜이 저희 오라클이 전달해드리는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는 하둡 클러스터에는 빌트인 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한 부여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저 권한 부여가 요즘 또 그 고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둡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저희 오라클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앞서 보셨던 OEP 같은 라이센스형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지만 오라클이 오픈 소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하둡 전문 업체인 클라우데라랑 오라클이 같이 오픈 소스를 컨트리뷰션하는 아파치 프로젝트고요. 센트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둡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그 특정 사용자가 완전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렇죠. 자, 감사도 중요한 거죠. 감사 관련돼서는 저 감사는 실제로는 일반적인 감사도 중요하고요. 그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안 좋은 일이 그 보안 위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얼럿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 기록을 뒤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특히 하둡이라는 플랫폼을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 감사 기능을 고려해 주셔야 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하둡에 들어가는 데이터가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하셨던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네. 요즘은 오히려 더 보안적인 이슈에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이 그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일관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존의 RDBMS에 있는 데이터가 하드브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오디트하는 내용과 하드브 오디트를 같이 보실 그런 이제 리퀘어먼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 하드브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어떤 데이터를 접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접근을 했는지 보통 보안 사건은 정상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정상적인 접근을 했을 때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그런 것도 기록을 남기고 감사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거 이제 알러트가 간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팔러시 같은 걸 정해놓고 하드브 상황의 특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2번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3회 이상의 어떤 그 불법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관리자한테 얼럿을 띄워라라는 그런 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오라클 제품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시보드. 예, 대시보드 상황에 지금 그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 실제로 불법적인 시도를 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닥터 이브리 한 거. 예, 그 닥터 이브리라는 나쁘신 분이 하신 거고요. 예,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저 그린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접근을 한 내용에 대한 오딧 그 로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인증하고 아까 뭐 권한 관리 그다음에 그 감사. 이 암호화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호화 쪽은? 예, 암호화 관련해서는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하드브를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하드브 쪽은 상대적으로는 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암호화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드브 클러스터는 굉장히 여러 대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대의 노드 사이에 통신에 대한 암호화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그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에 대한 암호화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통신에 대한 암호화를 하셨을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대한 로스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시기 전에 그 퍼포먼스에 대한 로스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도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 기반의 암호화를 그 저희 오라클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통신 쪽에 뭐 퍼포먼스의 어떤 약간 저하를 뭐 예측해야 되지만 그것이 한 몇 프로 뭐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예,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몇 %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이제 하드브 기반으로 도는 그 맵리스 작업 자체가 그 돌리는 그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그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많은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측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실제로 해보실 때는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룰즈 오브 썸 같은 거로 게스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사례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국내 사례입니까? 아니면 해외 사례입니까? 해외 사례고요. 그 일반적으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환경 기반으로 이제 고급 분석을 하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가져온 거고요. 그 지금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국내 기업들이 고객에 대해서 마케팅 같은 거라면 그 LTV라고 해서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거를 스코어링 같은 작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스코어링 작업을 기존에 이제 그 고급 그 상용 통계 패키지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R이라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라클 인디비로 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단순히 현재 나와 있어서 활용 가능한 기능 수준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예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예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서 리스크 모델 같은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 또 썼던 사례고요. 그 이 고객분이 해주신 그 쿼트 중을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없이 기존 데이터에서 환경에서 바로 고급 분석을 하실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데이터 이동이 있냐 없냐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얼만큼 빨리 하느냐는 실제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뭐 이제 국내 그 이제 금융사 쪽에 C레벨 하셨던 분하고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기존에 어떤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그 전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그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일단 추출을 하세요. 네. 별도로. 네.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를 추출을 하세요. 네. 추출을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6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고 거기 뭔가 분석을 하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는 이미 올드 데이터가 되고 이미 올드 데이터고요. 그 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이라는 걸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시성이 없어졌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기보다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오히려 갭이 생기는 것이죠.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난 또 오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엄청난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분석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일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시더라도 인디비로 어드밴스 어널리틱을 구현하셨을 때 동일 분석 기법에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여기는 어느 은행입니까? 아, 예, 그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최대 은행이고요. 스페인 최대 은행이 작년 말부터 해서 금융권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행을 하실 때 그 쓰셨던 아키텍처,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풀이라는 컨셉을 주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보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하드 플랫폼에 저장을 하시고요. 하드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엑사데이터 기반의 E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올려놓고 거기서 분석하시는 그런 네. 아키텍처로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오라클이 전달해드리는 이런 아키텍처 기술들은 실제로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뭐 스페인의 가장 최대 뱅크 캐시아뱅크인가? 여기 여기 지금 하드웨어에다 모든 걸 집어 때려 넣고 그다음에 정제된 건 이제 DW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이 여기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이런 방식, 이런 아키텍처가 앞으로 많이 확산될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오픈 소스 기술에 집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요즘 흥미로운 트렌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포함을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드만을 보시진 않고요. 하드 플러스 기존에 구축을 해놨던 EDW를 같이 보세요. 그 이유 자체는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 특성이 하드 데이터 플러스 기존 정보기 데이터를 같이 보셔야지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 니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그 분석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개발에 굉장히 그 이제 개발력이 높으신 분들이 하실 때는 하둡 기반으로 뭔가 분석하는 걸 하셨는데 요즘 흥미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하둡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석을 다시 인디비로 그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의 저장과 자유롭게 저장을 하고 정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하둡, 그것이 하둡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할 때 러닝 커브를 가장 그 낮게 가져가시고 가장 적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공급을 하고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SQL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R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석하시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활용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그 요즘 빅데이터라는 이런 그 리퀘어먼트들이 나오고 있고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셨던 IT 자산, 그리고 내가 이미 익히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사항을 갖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라클은 투자를 적게 하고 공부를 좀 적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둡 환경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미 투자하셨던 정보계 환경, 이미 공부하셨던 그런 분석 기법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오라클 이해로는 이런 것들을 같이 조화롭게 쓰는 것이 빅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그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복희님, 분석 기술 R은 오라클에서 가능한 거죠? 아닌 거죠? 네. 오라클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그 R이라는 것은 오픈 소스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만 오라클 입장에서는 동일한 R 스크립트를 인디비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지호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인데 빅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생성되는 포인트에서 R에서의 펑크션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아키텍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즉, 꼭 모두 모아서 분석해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예, 그 굉장히 좋은 그런 질문이신데요. 네. 그 이제 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제가 그 하나 이제 그 국내에 굉장히 그 R을 실무적으로 굉장히 오래 쓰신 고수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들으면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R이라는 기술을 썼을 때는 마치 이제 전쟁으로 비유를 하면 그 하둡이나 이런 데이터 정제에 대한 기술들이 그 폭격을 하고 융단 폭격을 하고 나서 정리가 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가가 투입을 해서 분석을 하신다라는 그런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R 기반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데이터, 그런데 그 데이터가 충분히 정제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전에 그걸 갖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빅데이터 환경에서 R이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존에 쓰셨던 정형 데이터 플러스 수집 안 하고 분석 포인트에 들어갔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네. 그걸 정형화해서 분석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입력을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즘 고객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런 그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그 R 분석을 조금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네. 자, 김철님, 엑사데이터에 내장된 스토리지는 기존 레거시 디스크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특화된 스토리지가 있다면 특장점을 알려주세요. 아, 예. 그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에는 이제 기존의 디스크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특화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스토리지가 그 단순히 이제 I/O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엑사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와 그 위에 탑재된 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가 날아가면 네. 실제로 필요한 I/O만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웨어절에 특정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블록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엑사데이터에 내장된 그런 디스크만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동우님 여기 질문 좀 긴데요. 분석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보면 현재 DW 문제점 중 하나는 새로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맡아달라고 IT에 요청하면 DW의 데이터가 없어서 새로 DW 테이블을 만들고 ETL을 구축하고 BI용 마트를 만들어주고 나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하둡이라는 것이 DW를 저렴하게 서포트하게 된다면 이렇게 늦게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네. 그 저 질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그 하둡을 실제 썼던 사례 중에 그 일본의 모 기업에서 썼는데요. 그 이분들이 그 기존의 어떤 그 추천 메일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이제 DB 기반으로 하셨을 때는 1주, 그러니까 7일치 데이터를 갖고 하셨고요. 네. 하둡 기반으로 하셨을 때는 80주 데이터를 갖고 하셨어요. 네. 80주 데이터를 가지고 더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하셨는데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은 어떻게 보면 스키마가 있는 상태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ETL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둡이라는 기술의 어떤 컨셉이 좀 틀린 것 중에 하나는 그 스키마 온 리드라는 컨셉인데 이건 뭐냐면 원본 데이터는 훼손하지 않고요. 네. 그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 읽는 시점에 스키마가 발생을 하거든요. 하둡은. 그렇게 하고 근데 대신에 그것이 기존의 그 DW의 ETL 과정처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뭔가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과정에 비해서 더 많은 자원을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훨씬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과정 자체는 데이터를 뭔가 정제를 하고 어떤 거기에 로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과정은 하둡에 맞게 좀 최적화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분께서 즉 하둡의 거의 계정계 원본 데이터의 데이터를 변화 없이 단 중부분 제거, ETL 작업을 수행하고 현재 DW보다는 거의 계정계에 가까운 데이터를 거의 다 가지는 구조로 가져다 놓고 분석 스키마 없는 DW를 구축하고 분석을 하는 쪽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스키마 형태를 가지는 마트를
바로 하드웨어에서 추출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오라클 글로벌 레퍼런스 중에 금융권에서 기존에 이제 뭐 메인프레임도 쓰고 데이터베이스 쓰고 하는 환경에서 네. 그 데이터를 하둡 시스템에다가 전체를 저장을 해놓고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한 15% 정도만 가지고 분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85%를 채우셔서 100%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기존의 계정계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마이그레이션 스텝이나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동기화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네. 충분히 하신 후에 수행을 하셔야 되죠. 네네네. 자, 그다음 저기 임상백 선생님도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예, SANG 예, BAE 점 LIM 하시면 됩니다. LIM 예, 오라클.co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게스트이신 임상배 부장님이신가요? 어떻게 과장? 예, 부장. 네, 임상배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쪽지 여기 지금 댓글로 보여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질문 같은 것들은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변경이 없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추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이메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네. 환경이나 현재 그런 거를 주시면 네. 저희 쪽에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동훈님께서 아까 스페인 카시아뱅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아까 이분이 물어보신 그런 예제가 되는 건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 이설님, 당사 환경을 예로 들면 기존의 DW가 오라클 텐지 환경인데 네네. 구성을 인디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은 따로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솔루션 비용으로 가능한지요? 아마 이제 텐지 환경에서 이제 인디비 어널리틱을 쓰기 위해서 11G R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 업그레이드는 별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업그레이드 된 이후에 어드밴스 어널리틱 기능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별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문에 여러분 마저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시 50분이고요. 마지막 말씀 마치고 하죠. 네. 오늘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해주시는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빅데이터라는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에 저희 오라클이 답변을 해드릴 그런 준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혼자 하시기보다 저희 오라클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 오라클을 그런 빅데이터의 파트너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정견 발표 수준이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좋은 또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저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